2011년 10월 2일 겁니다. 2011년 10월 2일. 한번 쭉 그냥 한번 훑어 보는 시간 한번 가지고 갈게요. 자, 한번 봅시다. 10년 10월 2일 거는 어떤 게 나왔는지.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1번 보면 1번 뭐예요? 많이 봤죠? 평판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문제입니다. 로 QV고 로 AV의 제곱. 그죠? 그런 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2번은 지금 이제 연력학 문제입니다. 연력학 문제고, 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등가 길이, 상단 길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예요? L은 F분의 KD 혹은 K의 2G분의 V제곱. 이 두 가지 공식이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죠. 이런 공식이 나오면. 그리고 또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럼 공식이 뭐냐? 이런 내용이고, 4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복사에너지니까 이것도 연력학 쪽 문제입니다. 5번은 뭐예요? 비중량이 얼마잖아요. 비중량이. 그러면 비중량은 뭡니까? 부피분의 무게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무게 나누기 부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 그 다음 6번. 말 따먹기 하는 문제인데 한번 좀 이따 한번 훑어보면 되고, 7번 봅시다. 뭐 직경이 150mm고 뭐 유량이 3입방퍼민이고 길이가 30m다. 근데 마찰 손실 수두는 얼마냐? 그러니까 그랬겠죠. 마찰 손실 수두는 압력 강하는 나와 있으면 무슨 공식을 했습니까? 달시 웨버식이라고 했죠. 달시 웨버식. 그래서 H는 2GD분의 FLV 제곱 이런 공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공식이고, 8번은 뭐예요? 액주계 문제죠. 몇 번 작용했었죠. 공식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다시 좀 풀어볼 거고요. 다음 중 이제 차원이 잘못된 것은 돼 있어요. 이건 뭐냐? 단위를 아냐 모르냐의 차이잖아요. 단위를. 그죠? 단위만 알면 이건 그냥 저절로 풀리는 문제죠. 넘어가고 10번 보면은 뭐예요? 피토 안에 들어가는 유속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유속을 구하는 문제인데, 유속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유량으로 나온 유속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Q는 AV에서 최종 유량 Q는 AV에서 V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고, 우리가 높이가 높이차가 나오면 V는 루트 2GH라는 게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피토가는. 그래서 보시면 되고, 11번은 이제 그 부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력에 대한 문제. 좀 이따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되고요. 12번은 이제 연력학 쪽이고, 넘어갑니다. 13번. 이래 나와 있죠. 13번은 어떻습니까? V는 루트 2GH. 똑같은 문제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14번은 뭡니까? 펌프 동력. 항상 나온다 했죠. 펌프 동력. 나오죠. 15, 펌프 동력하고 달시 웨버식 있었잖아요. 그 공식. 일단 무조건 나온다고 했었죠. 15번은 또 뭡니까? 질량 유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질량 유량에 대한 문제인데 뭐예요? 온도 나와 있고, 압력 나와 있고, 기체 상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뭔가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또 나왔다는 겁니다. 풀어보면 되고, 16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병렬 연결과 펌프의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에 따라서 EQ냐, EH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거 나와 있고, 17번 이거는 뭐 Q는 AV에 의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한번 쭉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볼 거니까 18번 평면에 작용하는 힘 넘겨보세요. 평면에 작용하는 힘은 그냥 정지유수에도 평면이죠. 요거는 감마 HA라는 공식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9번 비중과 동점선계수 나와 있는데 점선계수가 얼마냐? 이 말이죠. 그럼 점선계수하고 동점선계수의 관계가 뭔지만 아는 되죠. 이거는 뮤는 뭡니까? 밀도 곱하기 동점선계수가 바로 점선계수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0번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이래 보니까 어때요?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V는 토리첼리 원리는 V는 루트 2GH.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마찰 손실 수두를 구하는 달시 웨버식.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꼭 나오죠. 꼭. 그 다음 동력 구하는 거. 이 네 가지는 빠지는 적이 없다는 거죠. 항상 내 문제는 항상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히 알고, 그 다음 뭐예요? 공식들은 Q는 AV. 최종 유량에 대한 Q는 AV가 꼭 나오죠. Q는 AV는 어디서든 무조건 나오는 공식이 Q는 AV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겠냐? 질량 유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조금 살만 더 붙여가면 뭐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틀이 항상 매번 나오지만 문제가 약간 뭐 바뀌는 것도 없어요. 틀은 그대로인데 뭐냐? 약간 다른 문제들. 이번에는 요게 나왔으면 저번에는 저게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씩 바뀌는 것밖에는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우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올해 2011년 건데 10년 거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잖아. 우리가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죠. 다음 주 수업은 정규 수업이.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한 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방학 때 공부할 때 하여튼 2010년 거하고 2014년 거를 제가 우리 학과 카페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2010년부터 14년 거만 봐도 그럼 5년 거잖아 총 5년 거만 요걸 보면 요것만 보고 시험 치러 가도 돼요. 별 그게 크게 그게 작용하지 않을 거니까 충분히 점수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가도. 그래서 그것만 확실하게 좀 보시고 하도록 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처음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봅시다. 아까 좀 훑어봤고 한번 문제를 한번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고정된 노즐로부터 밀도가 R인 액체 Z가 속도 V로 분출하여 평판에 충돌하고 있다. 이때 Z의 단면적이 A이고 평판이 U인 속도로 Z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평판에 작용하는 힘 F는 뭐냐? 그럼 힘이 뭐가 있었어요? F는 힘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힘은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F는 지금 이번처럼 뭐냐입니까? 로 Q 이게 왜 잘 안 나오냐? 로 QV 로 QV라는 공식이 있고 이게 뭐예요? Q가 뭐야? AV였잖아. AV. Q는 AV잖아. 최종 유량. Q는 AV잖아. 바뀌면 뭐야? 로 AV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건 뭐냐? 지금 그림처럼 나와 있는 이런 공식일 때, 이런 걸 때는 이 공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수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작용하는 힘 이렇게 작용한다면 이건 뭐냐? F는 감마 HA라는 겁니다. 감마 HA. 요 두 가지 공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보통 로 QV보다는 로 AV 공식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유속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유속은. 그리고 광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벽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노즐로 이렇게 노즐에서 이렇게 쏘는 거잖아. 노즐에서. 그럼 요 구경을 말하는 거죠. 요 구경. 요 단면적에서 요 유속 V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 AV 제곱이라는 공식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감마 HA가 되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다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요걸 때는 요거. 지금 어때요? 1번하고 뭐가 있습니까? 1번하고, 좀 전에 나왔었는데? 1번하고 18번 보죠, 18번. 18번 봐, 18번. 18번 보면, 정지유체 속에 잠겨있는 수평평면. 정지유체잖아요. 정지유체 속에 잠겨있는 수평평면이잖아요. 요거죠, 지금. 요거. 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뭡니까?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그게 F는 뭐예요? 바로 찾아보면 되죠. 다음 장 넘겨보면 4번. F는 감마 HA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유체 평면에 작용하는 힘은 요 공식.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QF는 로 AV의 제곱 돼 있죠. 자, 그런데 1번 문제를 봅시다. 그런데 유속을 이렇게 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 평판이 작은 V로 도망을 가고 있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이 속도만 작용하면 되는데 이게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도망가는 속도만큼 이게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빠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식을 하면 로 A의 V입니까? V라고 하고 V 마이너스 이건 U죠. U로 표현되어 있네 이게. 마이너스 U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 속도만큼 빠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망을 가고 있으니까 평판이. 그만큼 유속이 이렇게 쏘는 유속으로는 작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빠지는 만큼 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2번. 연력학 문제죠. 이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1번입니다. 답은 1번인데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3번. 바로 넘어갑니다. 유체가 흐르는 관로에서의 부차적 손실 계수는 K, 관의 직경 D, 관마찰 계수는 F, 등가 길이 L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등가 길이, 상당 길이, 혹은 상당 관장 다 같은 말입니다. 상당 관장은 등가 길이는 얼마인가, 상당 길이는 얼마인가, 상당 관장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요. 그러면 공식이 뭐냐면 L은 K의 2지분의 V 제곱이라는 공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 F분의 KD라는 공식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유속을 알 수 있으면 요 공식으로 대입을 합니다. 유속을 알 수 있으면. 그리고 마찰 손실 계수가액이 나와 있으면 요 공식을 대입을 합니다. 주로 시험에는 요 공식이 많이 나와요. F분의 KD가. 실제 계산을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에 있었습니다. 전에 시험은 있어가지고 요 공식이 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그냥 찾으면 되죠. 공식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F분의 KD만 찾으면 되는 거죠.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4번 또 우리가 그 연력학 문제죠. 시그마 T의 사승인데 요건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고 필요하신 분은 따로 공부를 하십시오. 바로 넘어가서 5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으로. 자, 20도씨 기름 5입방의 무게가 24kN일 때 이 기름의 비중량은 몇 kN/입방인가? 이건 완전 문제 주려고 했죠. 비중량은 뭐라고요? 비중량은 감마라고 표현하죠. 밀도는 뭐예요? 로. 이게 뭐예요, 이게? 부피분의 뭐예요? 중량이죠. 여러분들 이때까지 그 물의 비중량이 얼마였어요? 물의 비중량이 얼마야? 물의 비중량. 천으로 배웠죠. 물의 밀도는? 물의 밀도. 천이잖아, 천. 비중이 1이고, 물의 비중이 1이고, 그죠? 밀도 1000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부피분의, 이건 뭐야? 질량이죠, 질량.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면, 중량이면 킬로그램 포스가 들어가서 입방이 되고, 이건 뭐예요? 킬로그램이잖아. F가 안 붙잖아. 킬로그램 퍼 입방입니다. F가 붙고 안 붙고 이 차이였다고. 그런데, 킬로그램 포스는 뭐예요? 킬로뉴턴 퍼 입방으로 킬로뉴턴으로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문제가 24kN이라고 무게가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단위가 뭐야? 몇 kN 퍼 입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완전 산수죠. 이거를 내가 뉴턴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뉴턴으로. 그런데 이게 1000N은 1kN이니까 kN으로도 되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예요? 부피분의 그냥 중량만 해주면 되잖아요. 중량하고 무게. 중량이 무게랑 다 같은 말입니다. 중량이랑 무게랑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무게가 얼마? 24. 그죠? 부피가 얼마예요? 5죠? 5. 문제 바로 나왔잖아요. 24 나누면 요거 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4.8. 바로 나오죠, 그냥. 이거는 4.8kN. 요거는 문제는 놓치면 굉장히 아깝습니다. 넘어가서요. 6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관내의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물이 흐를 때의 속도는 관의 중심에서 가장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한번 볼까요? 관이 이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상식적으로. 관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꽉 흘러가겠죠?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지, 뭐. 물이 흘러가겠죠? 물이 쫙 흘러간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중심으로 딱 잡았었을 때, 물 속도가, 여기는 아무래도 관벽에서 이렇게 뭐고, 물을 흘러가는 걸 방해하겠죠? 그럼 아무래도 여기서 제일 작겠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의 속도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속도가 있어갖고, 여기는 제로가 되겠지, 끝은. 제로가 되고, 중심이 제일 빠르겠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죠? 그런데, 마찰력을 봅시다, 마찰력. 예? 마찰력을 봅시다. 마찰력을 본다 칩시다, 마찰력은. 중심을 이렇게 딱 잘랐다 칩시다. 어디가 제일 커요? 마찰력은. 유속은 중심이 제일 빠르죠. 아무래도 여기서 걸리는 게 없으니까. 중심은 걸리는 게 없잖아. 제일 빠르겠지. 그 다음 마찰력은 어디가 제일 빠르겠어? 제일 크겠어요? 벽이 제일 크겠죠? 왜? 이걸 막고 있잖아요, 이게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렇게 직선적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벽에서 제일 크고, 갈수록 준다는 거죠. 중심에서 제일 작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걸 예상을 하고 그냥 한번 쭉 한번 가봅니다. 한번 읽어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관내에 물이 흐를 때의 속도는 관의 중심에서 가장 빠르다. 맞고, 그죠? 그 다음 2번. 관의 벽면에서는 물의 속도가 제로가 된다. 벽면에서. 제로 맞죠? 제로잖아.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3번. 관내에 물이 흐를 때 속도가 빠를수록 충류가 되기 쉽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갑시다.
4번. 소방에서 다루고 있는 관내의 흐름은 대부분 난류이다. 어렵다. 뭔지 말이죠. 일단 1번, 2번은 맞기 때문에 3번, 4번 중에 답인데, 그죠? 한번 봅시다. 물이 흐를 때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돼요? 충류는 뭡니까? 충류. 우리가 충류하고 난류가 있죠. 구분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구분하는 방법이. 기억 안 나? 레이놀드 수로 한다 했잖아. 레이놀드 수. 그죠? 우리가 그때 시험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레이놀드 수 구하는 게 왜 다 안 나와? 저는 지우겠습니다. 레이놀드 수가 2100 이하면 충류라고 했습니다. 충류. 4000 이상이면 뭐예요? 난류라고 했습니다. 이건 레이놀드 수입니다. 레이놀드 수. 레이놀드 수를 R이라고 표현하죠. 중간에 있는 걸 임계 영역이라고 했어요. 임계 영역. 자, 그런데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R는 뭡니까? 뮤분의 로 VD. 이때 뮤가 점성계수니까 점성계수가 나오면은 이 공식을 푼다 했고, 동점성계수가 나온다면 뭐예요? V가 아닙니다. 누입니다. 누분의 VD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유속이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레이놀드 수가 커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난류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유속이 빠르면. 그래서 어떻게 3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 유속이 빨라져. V가 유속 속도잖아. 유속.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레이놀드 커지죠. 그럼 4000 이상으로 갈 확률이 많지. 그래서 바로 이 공식만 알면 이런 문제는 그냥 바로 풀리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랬습니까 그때? 이 공식을 하면서 항상 그랬었잖아. 우리가 아까 전에 뭐 했어요? 공식 중에 H는 EGD분의 FLV 제곱이라는 달수의 것이. 그 다음 뭐 했어요? F를 알기 위해서 뭐 했어요? F는 R2분의 64란 공식이 있었습니다. F가 마찰 손실 계수죠. 마찰 손실 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R2분의 64예요. 그럼 R2는 뭐야? 요 공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들은 세 개는 한 묶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묶음을. 세 개를 한 묶음으로.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시험에. 이번에 또 이게 나왔지. 요게 나왔죠. 전 시험에는 요게 나온 적이 있고, 다음 시험에 요게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아니면 두 개를 접목해서 나오는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세 개는 한 묶음으로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형태로도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그래서 요거는 필히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넘어갈게요. 7번. 직경이 150mm인 옥내 소화전 배관으로 소화 용수가 유량 3입방입니다. 3입방 퍼민으로 흐를 때 소화 배관의 길이 30m에서 발생하는 관마찰 손실 수도는 약 몇 메다인가? 관마찰 계수는 0.01이다. 다 되어 있어요. 자, 관마찰 손실 수도가 나왔잖아. 관마찰 손실 수도. 마찰 손실 수도라는 말이 나오면 뭐였어요? 무슨 공식으로 쓰라 했어요? 어허이, 뭐 답이 없노? 어? 그래, 달수해보시겠잖아. 달수해보시 공식이 뭐예요? H는 EGD분의 FLV 제곱. 그렇죠. 그래서 일단 관마찰 값이 나오면 일단 적어놓고 EGD분의 FLV 제곱이다. 딱 적어놓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적어놓고. 그래가 찾죠? 마찰 손실이 계속 나와있죠. 0.01이라는 거. 그 다음, G는 뭐 중력과 속도고, 관경 나와 있습니까? 관경, D 나와 있죠? 직경이 150mm라고. 직경 150mm 나와 있고, 관길이, L이 뭐예요? 관길이가 몇 메다야? 30m 나와 있죠? 그런데 유속이 안 나와 있죠? 유속이. 그죠? 근데 유속은 모르는데,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Q는 AV에 의해서, 유량은 뭐예요? 직경 곱하기, 면적 곱하기 유속이잖아. 그죠? 이게 V분의 Q죠. 죄송합니다. A분의 Q죠. 이게 뭐야? 파이 D 제곱분의 4Q잖아요. V는 A분의 Q이기 때문에 파이 D 제곱분의 4Q가 나오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파이가 3.14, D가 얼마예요? 150mm였잖아. 그러니까 0.15에
제곱분의 4 곱하기 유량이 얼마? 3 입방 per 밀이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세크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크로 바꿔야 되니까 나누기 60 계산 해봐요. 얼마나 오는가. 얼마? 2.83 그죠? 2.83 메타 플러스 세크. 이걸 이제 대입시키면 된다. 그죠? 한번 봅시다. 그럼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9.8 곱하기 광경 150mm니까 0.15m 그죠? F가 얼마? 0.02 관계리가 30m 곱하기 유속이 2.83의 제곱. 계산기. 그럼 0.817 약 0.817 그렇죠? 0.817 단위는 당연히 메다입니다. 당연히 메다가 나옵니다. 메다입니다. 달시외부식에서 이렇게 풀어줬을 때는 단위는 메다입니다. 혹시나 이래놓고 압력 강화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고. 문제에서 압력 강화는 물어보면 어떻게 압력 강화는 몇 킬로파스칼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건 메다를 구해서 킬로파스칼로 환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메다이기 때문에 킬로파스칼로 환산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압력 강화는 이렇게도 나와요. 압력 강화는 이런 식으로. 압력 강화는 항상 킬로파스칼 단위로 나오거든. 파스칼 단위나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램에서 각 높이는 H1은 60cm, H2는 30cm, H3는 120cm이고 각각의 비중 S1은 1, S2는 0.65, S3는 0.8일 때 PB-PA의 압력차를 PB-PA의 압력차를 물의 수도로 표시하면 몇 메다인가 되겠습니다. 물의 수도로 표현하면 몇 메다라고 했습니까? 몇 메다. 자, 그럼 메다로 이제 환산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은 이건 외우지 말아 했습니다. 외우지 말고 외워지지도 않지만 자, H1이 얼마예요? 60cm죠. H2가 얼마예요? 30cm. H3가 얼마예요? 120cm. 자,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봅니다. 자, 항상 뭐예요? 이 점하고 같은 점을 잡으라 했죠? 이 점과 요 평행한 이 점을 내가 가상섬을 끊는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C점으로 잡고 이 점을 D점으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일단 적어놓고 압력 뭐예요? C점에서의 압력과 D점에서의 압력이 같다? 항상 이렇게 가정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C점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C점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뭐가 있어요? 일단 PA가 있죠. 예? PA가 있잖아. C점에서 작용하는 압력에 있어. PA가 작용을 해요. PA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S1이니까 감마1으로 바꿔야지. 비중량으로 바꿔야 되겠죠. 감마1의 높이가 얼마예요? H1이 있고, 감마2에, S2에 SH가 있잖아. H2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있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 그런데 이게 뭐예요? C점보다 하부에 있다는 겁니다. C점보다 하부에. 그럼 뭐예요? PA 마이너스. 밑에 C점보다 하부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게 뭐야?
S1이니까 감마1입니다. 비중량으로 바꿔. 이건 비중이잖아, S1은. 이걸 비중량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비중량으로. 그래, S1의 높이가 얼마예요? H1.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또 있어요. 또 S2와 H2가 있죠. 왜? 시점보다 하부에. 빼기 감마2의 H2. 하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없어요. 그 다음은 D점에서 봅시다. D점에서 보니까 일단 PB점이 작용하고 있어요. PB점이. 그래서 PB. 되고 D점보다 하부에 S3와 H3가 있다, 그죠? 그래서 빼기, D점보다 하부니까 빼기 감마3, H3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보통은 PA-PB를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PB-PA잖아. 그러면 PA를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죠? 이걸 다시 넘기고 하면 어떻게 돼? 넘어가면 감마3 H3 빼기 감마1 H1 빼기 감마2 H2는 PB 마이너스 PA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만 이제 풀면 되잖아요. 요거만 맞습니까? 그죠? 요거만 풀어주면 된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감마3를 한번 봅시다. 감마3가 얼마예요? S3가 얼마야? 그러면 S3가 0.8이죠. 이게 비중이 0.8이잖아. 비중을 감마로, 비중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1000. 그잖아요. 곱하기 1000이잖아. S를 감마로 바꾸면 곱하기 1000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800 곱하기 높이가 얼마? 1.2m. 맞습니까? 120cm니까 1.2m. 그죠? 빼기 감마1이 얼마예요? S1이 1이죠. 1000 곱하기 높이가 얼마? 0.6 빼기 그 다음 감마2 H2니까 감마2가 얼마예요? 0.6 오니까 650 곱하기 높이가 얼마? 0.3 계산기 두드려봐. 이래가지고 얼마입니까? 165라고요? 0.165 안 나와요? (0.165) 안 나와? 예? 메가로 지금 환산했잖아요. 그죠? 얼마입니까? 아, 잠시만, 얼마? 다시 한번 계산해. 얼마? 165? 단위가 뭐예요, 이게?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메다 제곱이잖아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단위가 뭐예요? 이게 킬로그램 포스 퍼 입방이고, 이게 뭐예요? 메다죠. 그죠? 그럼 어떻게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메다 제곱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뭘로 바꿔야 돼? 메다로 바꿔야 되잖아요. X. 그죠? 메다로 바꿔야 되니까 X. 킬로그램 포스 퍼 메다 제곱의 기준값이 얼마입니까? 까먹었죠? 네, 1332입니다. 1332. 메다의 기준값은 10.332. 그죠? 이렇게 곱해주면 X는 1332분의 165 곱하기 10.332.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 그러면 0.165m가 나옵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계산의 표현은 9,800으로 해놨습니다. 이걸 1000으로 안 곱해가 난 9,800을 곱해줬어요. 9,800을.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됐죠? 다른 건 없을 것 같고 9번 바로 넘어갑니다. 9번 다음 중 차원이 잘못 표시된 것은 되어 있습니다. 단 M은 질량, L은 길이, T는 시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밀도의 단위가 뭐예요? 밀도. 1번에 밀도 되어 있는데 밀도 단위가 뭐예요? 밀도 단위가. 밀도 단위 뭐야? 밀도가 뭐예요? 예? 예. 입방. 뭐 킬로그램 퍼 입방.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밀도로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럼 다음에 뭐야? 킬로그램 퍼 입방 이래 되죠? 이건 뭐예요? 무게가 M, 길이가 얼마예요? L. 삼성인데 분모니까 마이너스 3.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차원식이잖아요. 그럼 맞죠? 1번은.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 2번 힘. 힘은 뭐예요? 힘은. 이게 1번입니다. 밀도. 2번. 힘은 뭐예요? 힘은 뉴턴이잖아요. 뉴턴. 이게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죠. 그죠? 이게 어떻게 돼? M, L에 T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2번 맞습니까? 맞죠? 3번은 에너지입니다. 그죠? 3번은 에너지. 에너지는 뭐예요? 줄이죠. 줄. 일. 에너지도 같은 말이 일, 일량. 다 같은 말이죠. 이거를 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예요? 힘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거리. 힘 곱하기 거리잖아. 힘 곱하기 거리.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예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의 제곱 곱하기 뭐예요? 메다죠. 이거잖아. 메다를 더, 이게 요거잖아. 그죠? 뉴턴. 여기에 메다를 곱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의 제곱 열이 되죠. 그죠? 열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M의 L의 제곱에 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에너지, 일, 일량.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3번 일단 틀렸다. 그죠? 그럼 4번 한번 보자고. 4번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4번은 동력입니다. 그죠? 동력은 뭐라고 표현한다 했어요? 와트죠. 와트. 와트는 뭐예요? 뭐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하나하나씩 가잖아. 힘은 뉴턴인데 에너지는 뉴턴 퍼 메타고 동력은 뭐예요? 줄 나누기 시간이죠. 세크. 줄 나누기 시간이란 말입니다. 줄 나누기 시간. 자, 그러면 줄은 여기 나와 있잖아. 나와 있죠. 이렇게 풀어놔 있잖아. 우리가. 그럼 한번 보자고. 줄은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의 제곱 나누기 세크죠.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여기 분모 숨어 있으니까 1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M의 L의 제곱에 T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맞게 떨어져가 있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